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에 민주당이 공격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했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라면서 국회 다수당의 힘을 과시하고 날짜까지 잡힌 파기환송심 재판부에는 사실상 재판 중단도 요구했습니다. 준비한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당심은 곧 패배이자 자멸입니다.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 조이대를 규탄한다! 민주당은 국민들께서 입법부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조이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거고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에요. 대법원장이 뭐라고? 자신을 유죄 판결을 했다고 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는 정치 집단이 존재했는지, 이재명 세력이 얼마나 위험한 세력인가.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날짜를 5월 15일 오후 2시로 잡았고요. 이 후보 측에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또 피고인 소환장도 동시에 발송을 한 상태입니다. 최 의원님, 네. 민주당이 지금 피고인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중지하는 그 형소법 개정안을 법사위 상정해서 지금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5월 15일 말고 대선 뒤로 하라, 이거는 그래서 사실상 재판을 중단하겠다는 거다라는 요구가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거 아닌가요? 받지 5월 않겠다는 15일에 이제 서울고등법원의 첫 공판기일이 있고요. 만약에 그때 이재명 이제 후보가 뭐 출석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절차상으로 보면 5월 15일부터 뭐 대략 그 다음 주나 뭐 이 정도에 아마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가능성이 있으면 사실은 다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재상고를 하면 대법원으로 다시 넘어가요. 근데 그러면은 6월 3일이 자연적으로 지나게 되는데 지금 그걸 못 기다리겠다. 민주당 측 주장은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미 잡힌 저 재판을 이제 대선 뒤로 넘겨라 하는 얘기는 대선 전에 재판을 못 받겠다. 그리고 대선 뒤에는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헌법 제84조에 의한 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적용을 해서 재판을 완전히 중단시키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예. 그걸 사법적으로 지금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울고등법원의 그 형사 7부가 이 부분을 요구에 굴복해서 과연 재판을 연기할 것인가, 아니면 뭐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가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는 이제 저는 뭐 법률적으로 보면 처음 보는 장면이고 이걸 정치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대선 때 국민들의 그 선택을 받겠다는 사람이 그런 피고인이 지금 재판부를 상대로 싸우는 셈이 되잖아요. 예.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으로는 이 사태가 이재명 후보 측에 결코 도움이 될 리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재판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그 이유가 이걸 것 같습니다.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판결,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이게 지금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지금 연휴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고법이 보낸 소환장과 서류들이 이르면 연휴가 끝난 모레쯤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송달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 조응천 전 의원님께서 정치다에 처음 나오셨는데 네. 강적들의 멤버이시기도 하시죠. 검사 출신,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여쭤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재판에 안 나가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형사소송법상에 의하면 어쨌든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는 게 원칙이죠. 네. 근데 이 경우에는 1회 불출석하면은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 2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은 그때 변론 종결하고 바로 당일날 선고하거나 아니면 선고기를 다시 잡아서 선고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에는 당사자가 안 나가도 된다 이런 아니, 얘기가 있죠. 형사소송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첫 안 나가고 두 번째까지 응하지 않으면은 재판부가 그날 바로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연망도 있다. 원래 형사소송법상에는 당일 선고가 원칙인데요. 그걸 어쨌든 군사재판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민간재판에서는 선고기를 따로 잡아가지고 하죠. 그러면 이번 재판부도 한번 처음에 이재명 후보가 안 나왔을 때는 다음에 기일로 잡게 되고 한 22일 정도로 잡지 않을까 싶어요. 일주일 정도 뒤로 예. 잡게 되고 그날 안 나오게 되면 그럼 22일 날 선고도 할 수 있다. 그거는 조금 지금 뭐 너무 민주당 쪽에서 예. 이례적이다. 왜 이렇게 서두르냐라고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날 선고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29일 정도에 선고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할 수 있으나 지금 정치권 상황을 봤을 때 좀 그보다 뒤로 하거나 선고 날을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원칙은 당일 선고인데 네. 실무로서는 그날 당일 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일 선고하면 왜 이러냐라는 얘기가 또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원칙은 당일 선고다. 법조계 반응도 한번 보시죠. 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신속하게 지금 판결 내리려는 것 같다. 지금 움직임 쭉 보면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신속하게 하려는 것 같다. 다음이요. 다른 고법 부정 판사 얘기입니다. 대법원이 이미 유죄로 판단한 상황인 만큼 재판부가 첫 공판 열고 바로 변론 종결하거나 우리 조홍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칙에 대한 얘기죠. 양형까지 정해서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관측도 제기됩니다. 우리 또 설주환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죠. 물론 이재명 후보가 재상고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네. 그래도 만약에 고법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내린다면 이게 대선 전에 나온다면 여론에 영향을 미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영향이라는 것이 지금 이재명 후보와 그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또는 보수 진영을 지지하시는 분들 또 그다음에 중도층에 계신 분들의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각각의 영향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파기환송심 이후에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있다. 오히려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아마 지지층에서의 변화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가장 문제는 중도층에서의 변화가 어떻게 유의미하게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될 것인데 뭐 지금 파기환송심 이후에 어떠한 그 지금까지 오늘까지에 있어서의 이런 변화는 뭐 유의미하게 잡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뭐 여론조사 어떤 업체라든지 결과에 따라서는 그걸 또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만약에 파기환송심에서도 마저도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와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어떤 그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는 어떤 판결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중도층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성영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의 선고를 내릴 수 있느냐 마느냐 없느냐. 물론 지금 확정 판결까지 가려면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재상고 해버리면 사실상 힘들다. 하지만 고법 선고까지는 대선 전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1심에서 대법원이 1심 법리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러면 1심에서 어떤 형을 내렸냐? 징역형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그대로 따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바라볼 것 같습니까? 양형에 있어서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2015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은 가급적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의 양형 조건이 중대하게 변경되지 않는 한 쉽사리 함부로 감형하지 말라는 것이 그 대법원 판례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판례가 나온 뒤부터는 항소심 실무에서 1심의 양형을 기계적으로 깎아주던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1심 이후로도 계속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더더군다나 재판 절차에도 정상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양형 조건에 있어서도 변경된 것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그렇다면은 1심에서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양형을 그대로 수긍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항소심이 판결문을 길게 쓸 것도 없습니다. 대법원이 유무죄에 대해서 이미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의 파기환송심은 기속되거든요. 아마도 변론이 종결되고 나면 판결 선고는 한 3일 만에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 예, 대선 전에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판결이 선고가 나올 수 있을까? 지금 혹시 이거를 걱정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까지는 재판 날짜 바꿔달라 이렇게 시한도 정해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경고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은 사법 쿠데타를 통해 극단적인 퇴행의 끝판왕을 보여주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청합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의 이력에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민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스러운 인물로 기록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김준욱 대변인, 5월 12일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 시작 다음 날 이전까지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모두 변경해라. 그렇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 치욕적인 이름으로 기록될 거다. 왜 이렇게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 라고 하느냐. 저희가 앞서 쭉 봤고 또 법조계에서도 전망하고 있는 혹시나 서울고법에 그런 판단이 나오기를 좀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 피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뭐 두려워한다거나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지금 공직선거법 제11조를 보면 후보자의 신분 보장에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 후보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후보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후보자가 충분하게 선거 운동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이 선거 운동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장하고 그 시간 동안 유권자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국민들은 또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본인들의 참정권을 특히 그 공직 후보자에 대한 선출 권한에 대해서 보장받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10일부터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이 사이에 무려 사법부에서 5번의 기일을 지정하고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5일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민들의 이 선택권의 시간 동안 충분하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선거운동을 보장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지금 사법부가 이렇게 속도전을 내고 있는 것, 이례적으로 지금 속전속결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이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서명운동에도 이틀 만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참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 후보의 어떤 그 지위는 이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분은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한 것은 이 사법부가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예. 당원과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위를 부여해 놨다라고 한다면 그 지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충분히 이 공직선거법 제11조의 후보자의 신분 보장 조항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부분을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왜 이런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판사 출신의 최기상 의원은요, 후보 등록 이후로 이재명 후보 재판 날짜를 잡는 그런 판사가 있다면, 그러니까 대선 공식운동 시작한 뒤로 재판 날짜 잡는다면 그 판사 다 탄핵 대상 된다라고 엄포도 놓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지켜낼 거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후보 등록 이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재판 날짜를 잡는 판사는 다 탄핵 대상이에요, 그냥. 그죠? 그 자체로 어느 판사든지 재판 날짜를 잡아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우선 의원님. 네. 이재명 후보 대선 운동을 못하게 하는 이거겠죠? 그 판사는 탄핵 대상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판사에 대한 탄핵 사유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상이 좀 안 갑니다. 방금 저 김진욱 대변인이 공직선거법 11조를 근거로 말씀하셨는데 그 공직선거법 11조는 사형 무기 장기 7년 이상의 범죄를 범하면은 체포 구금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행법이면 체포 구금이 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7년 이하의 범행을 저지르고 현행범이 아니면은 체포 구금되지 않고 병역 소집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어디에도 재판 기일이 잡혀가지고 법원에 출석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법 개정이 됐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거든요. 기일 지정은요. 담당 그 재판장의 정권입니다. 예. 그리고 그 재량은 이게 뭐 어디 기속 재량이 아니고 완전한 재량이에요. 언제로 잡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재량 범위 내에서 그냥 하는데 재판 기일을 잡았다고 탄핵을 한다? 탄핵이란 거는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때가 있어야 되고 그게 중요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기상 의원이 도대체 제가 모르는 무슨 법을 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이 되고 당선 무효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거를 막고자 하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말들이 너무 험하네요. 언제부터 재판받는 쪽에서 법원을 상대로 이렇게 뭐 역사의 죄인이니 뭐 탄핵할 거니 뭐 어쩌니 이렇게 험한 말을 한 거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예.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 예. 법조계에서는 이런 계산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죠. 차진아 고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인 불소추 특권을 사법부로부터 침해받았다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것이다. 재판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것이다. 다음이요. 이헌환 아주대 교수. 대법원이 판결을 강행하면 이 후보가 판결이 적법 절차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헌이고 무효라면서 헌법 소원도 낼 수 있다. 설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재판을 옮기려는 이유. 대통령만 되면은 권한쟁의도 할 수 있고 헌법 소원도 할 수 있고 이런 다퉈볼 방법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뭐 또 저런 방법도 어떤 수단이든 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도 아마 국민들이 뭐 선거에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차진아 교수님이든 이현환 교수님이든 지금 하시는 말씀 등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뭐 우리가 나중에 또 다루게 되겠지만은 뭐 이것보다 그냥 입법적으로 이걸 해결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만약에 입법이 되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거 안 하고도 헌법재판소까지 가지 않고도 재판을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입법적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입법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아까 차진아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 헌법 84조에 이 소추에 대한 의미가 계속 아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현환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재판은 일단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 이제 우리가 대선 이후에 어떤 발생할 일에 대한 가상적인 상황이라서 뭐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은 뭐 민주당으로서는 뭐 이러한 방법들 모든 방법들을 다 할 거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쟁의도 대통령이 당선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다. 네. 선거 위해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